왕실문화작가 이상주입니다. 2022년 태종 승하 600주년에 공개되는 비밀의 역사입니다. 태종 이방원의 헌능을 찾은 11명의 왕은 누구일까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헌능을 가장 많이 찾은 왕은 아들인 세종이 17이고 손자 세조가 8번을 찾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베일의 역사, 태종 이방원의 진실을 탐색합니다. 왕의 죽음에 관한 용어는 승하, 둥허, 흉이 있습니다. (2022년) 올해는 태종 이방원 승하 600주년의 해입니다. 승하는 왕과 황제의 죽음을 높인 말입니다. 왕의 죽음은 흉, 황제의 죽음은 둥어입니다. 승하는 왕과 황제 모두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태종 이방원은 1422년 음력 5월 10일에 세상과 이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이 승하 600주년, 2022년 음력 5월 11일, 6월 8일이 승하 600주기 기신제일이 됩니다. 태종 승하 600주년에 즈음하여 헌능을 찾은 조선의 왕들은 누구누구이며 600주년 헌능 제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태종과 원경왕후의 안식자인 헌능은 서울의 남쪽 끝자락에 있습니다. 서초구 내곡동 산 13-1번지입니다. 조선의 철혈군주인 3대 임금 태종과 여장부 원경왕후 빈씨가 잠든 쌍릉입니다. 1420년 원경왕후가 먼저 이 헌능에 안장된 뒤 2년 후에 태종이 모셔집니다. 그리고 조선의 23대 임금인 순조와 순원왕후의 합장능인 인능이 또한 헌능의 한 울타리 영내에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헌능과 인능 두 능을 합해 헌인능이라고 부릅니다. 2022년 6월 8일 음력 5월 10일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태종의 600주기 기신제일입니다. 인생의 수레바퀴가 한 번 도는 게 회갑, 환갑이라고 하죠. 회갑은 환갑, 추갑, 화갑 등 몇 가지 용어로 쓰입니다. 환갑은 천간과 지지를 합해서 60갑자가 되는데 여기서 태어난 간지의 해가 다시 돌아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상징성에서 동양에서는 600주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1000년에 한 번 오는 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양력 6월 8일, 음력 5월 10일에 태종대왕 후손들이 그토록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600주기라는 의미 때문입니다. 이에 태종대왕 후손들로 구성된 헌능 동양회에서는 6월 8일 600주기에 맞춰서 제양과 함께 태종대왕을 색다르게 해석한 책자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책자에는 태종의 베트남 정보수집, 정동의 친위부대 창설 등 흥미로운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태종이 명나라에 대해서 사대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 배경이 바로 명나라와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명나라와 베트남은 1403년에서 1407년까지 극도의 긴장 상태가 됩니다.
베트남, 즉 안남에서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북부 지방을 명나라에 할양한다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세웠지만 명나라는 안남이 왕조를 교체했다는 명분을 삼아서 80만 대병을 보내 4개월 만에 점령을 합니다. 이 전쟁은 조선 정부와 태종 이방원에게는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1403년에서 1406년까지 4년 동안 중국 남경에, 당시 중국의 수도는 북경이 아닌 남경이었죠. 남경에 사신단을 39번 파견해서 명나라에 대한 정보, 안남에 대한 정보, 양국 전쟁에 대한 정보를 속속들이 입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죠. 그 내용이 이 책자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재앙에서는 참반객들에게 약간의 기념품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8일 날 참반객들에게 선물할 책이 바로 이 화면에 나오는 위대한 군주 태종대왕 조선 500년 역사의 기틀을 확립하다입니다. 이날 기신자에서는 특히 조선 왕국의 법통을 이은 대한제국 이원 황사손이 초헌, 제주로 참여합니다. 황사손은 제실에서 헌능 제실에서 헌능 홍살문까지 약 300m를 8명이 들여매는 소열을 타고 어가 행렬을 한 뒤 재향을 동행합니다. 조선에서 헌능에서 왕이 재향을 직접 모시는 것은 139년 만의 일입니다. 재향을 왕이 직접 모시는 것을 친향례라고 하고 왕족이나 신하를 대신 보내서 모시는 것을 서평례라고 합니다. 헌능 친향례는 고종 20년인 1883년 8월 24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한제국 이원 황사손이 친향례를 봉행하면 139년 만에 헌능에서는 친제가 실시되는 것입니다. 초원인 이원 대한제국 황사손은 조선의 혼을 다시 찾으려고 분투 노력한 고종 황제의 아드님인 의친왕의 손자입니다. 이원 황사손은 이구 대한제국 황사손이 서거하자 영친왕계로 출계를 해서 조선왕실, 대한제국 황실의 법통을 이어받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왕릉제양, 종묘대제, 사직대제 등에서 이원 황사손은 옛 임금과 같이 제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능을 그동안 찾은 왕들은 누구일까요? 네, 헌능의 태종대왕을 찾은 조선의 임금은 11명입니다. 조선의 임금은 27명이죠. 이 중에 태조 이성계, 정종 이방과 태종 이방원은 헌능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면 태종대왕의 후손이 조선을 다스린 임금은 24명이 되겠죠. 이 24명 중에 11명이 헌능을 찾아서 예를 갖췄습니다. 11명이 모두 44번을 헌능을 방문했는데 세종대왕이 아들인 세종대왕이 17번으로 가장 많고 손자인 세조가 8번 찾았습니다. 또 성종이 5번, 철종이 4번, 고종이 3번, 중종이 2번 와서 재행을
재향을 봉행했습니다. 또한 단종, 연산군, 숙종, 영종, 정조는 각 1회씩 한 번씩 헌능해서 대왕을 추모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세대가 멀어질수록 발길이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에 숙종, 영조, 정조는 한 번씩 방문을 했죠. 이 무렵에는 조선 후기 4대부, 즉 조선 후기의 성리학적 명분들이 대개 아주 강하게 일어날 때입니다. 그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또 고종은 국군이 쇠퇴하는 과정에서 국론을 집약시키기 위해서 능을 여러 차례 잤습니다. 그러면은 태종의 후손 24명의 임금 중에 헌능을 한 번도 찾지 않은 왕들은 누구일까요? 먼저 문종이 찾지 않았습니다. 문종이 병약했죠. 그래서 실제로 찾을 수가 없었고 예종도 즉위와 함께 곧 숨지죠. 인종도 아주 단명했죠. 그래서 실제 찾을 여건이 안 됐고 명종, 선종, 광해군, 인종, 효종, 현종, 경종, 순종, 헌종, 순종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헌능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자, 6월 8일, 2020년 6월 8일 헌능에서 친향례가 봉행이 됩니다. 600주기가 친향례로 봉행되는데 이에 앞서 태종대왕 후손들이 5월 27일 왕릉, 태종대왕의 왕릉인 헌능을 봉심했습니다. 봉심은, 왕릉 봉심은 왕릉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잔디는 잘 자라는가, 성물이 훼손되지 않는가, 공분이 헐어지진 않았는가,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그 예절입니다. 왕릉, 많은 왕실의 왕릉은, 왕릉 봉심은 일반적으로 재양 하루 전에 봉행을 하는데 헌능에서는 일주일 전에 하는 것이 예전부터 관례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에는 습이라고 해서 예행 연습을 하죠. 자, 헌능 봉양일은 태종의 11대 11왕자 후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후손들은 왕릉을 찾을 때마다 여러 가지 논의를 하죠. 그 논의 과정에서 궁금증도 서로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자, 5월 27일 헌능 왕작파 회장단에서 봉심을 하면서 소전대 앞에 한참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이 소전대가 왜 표면이 밋밋할까? 그러면 소전대 원형은 어떻게 생겼을까? 서로 의견을 나누었죠. 이에 대해서 이병학, 헌능 전래이사는 현 소전대를 세월의 두께, 세월의 향기로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소전대가 약간의 좀 봉긋한 모양이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돼서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이것을 좀 세련되게 세월의 향기라고 또 세월의 두께라고 표현을 한 거죠. 태종대왕 승하 600주년 그 봉심을 위해서 2022년 5월 27일 태종의 11개 왕자파 회장단 후손들이 헌능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헌능은 태종대왕은 조선의 왕 중에서 27군왕 중에서 자녀를 가장 많이 두었죠. 랭킹 1위죠. 자녀 숫자가. 12남 17녀입니다. 29명. 그런데 제가 제목에 2022년 5월 27일 태종의 11왕자파라고 했습니다. 태종은 분명
12왕자를 낳았습니다. 볼까요? 양녕대군, 효령대군, 성령대군, 충녕대군, 그리고 경령군, 함령군, 온령군, 근령군, 해령군, 희령군, 후령군, 익령군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12남이라고 적어 놓으면서 양녕대군, 효령대군, 성령대군만 하고 충녕대군, 세종대왕은 뺐죠. 즉 세종대왕까지 포함해서 태종은 12명의 왕자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태종대왕, 헌능, 재향은 11개의 왕자파에서 모십니다. 왜 그럴까요? 태종의 왕자는 12명. 그런데 헌능, 재향은 11개의 왕자파에서 모십니다. 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태종은 12왕자를 두었습니다. 이중 셋째인 충녕대군이 왕통을 이어 세종으로 즉위했기 때문에 태종의 왕자파 모임에서 세종 후손은 제외가 됩니다. 이에 따라 태종 11개 11왕자의 후손, 종친의 회장 등 관계자들이 이날 봉심을 한 겁니다. 자, 봉심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는데요. 자,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왼쪽 아래부터 이달상 근령군 회장이고 이충군 희령군 이사, 이승동 해령군 고문, 이종 태종대왕 헌능 봉양회장이죠. 이정수 함령군천 회장, 이권재 온령군 회장, 이시구 함령군 회장, 그리고 이성룡 온령군 이사, 이재영 경령군 이사, 위로 가서 이재춘 경령군 이사, 이병군 근령군 이사, 이종배 익령군 이사, 이남영 경령군 회장, 이군재 근령군 전례이사, 이광진 온령군 이사, 이희천 온령군 이사, 그리고 이상하 헌능 부회장, 이백규 후령군 회장, 이병학 헌능 전례이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이상준인데 저는 헌능 11개 왕자파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종대왕 밀성군의 후손인데 이날 봉심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이제 태종대왕, 왕들은 어진이 있는데 태종대왕은 실제 어진이 없습니다. 자, 원래 있었는데 1954년 한국 동란 때 부산으로 옮겨졌다가 이때 1954년 12월에 발생한 화재로 소실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진을 2013년 5월 14일 태종대왕 어진을 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태종 어진은 한국전쟁 때 부산 국악원으로 옮겨 봉환했는데 54년 12월에 발생한 화재로 손실이 됐고 태종왕자 후손들은 모두 애석하게 여겨오다가 2013년 5월 14일 봉양이 이사회에서 태종 어진 제작을 결의합니다. 그래서 헌능 봉양회에서는 이동진 화백에게 의뢰해 5차례 감수 그리고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태종 어진을 제작했습니다. 태종 어진은 처음에는 청권사 효령대군 기념관의 둘째 아들이죠. 태종대왕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 청권사 기념관에 봉안되었다가 지금 현재는 태종대왕의 첫째 아들인 양녕대군, 즉 지덕사의 도강제에 모셔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종대왕 승하 600주년, 이때는 2022년에
새롭게 발굴하는 태종대왕 이야기, 태종대왕 헌능, 재앙은 11개 왕자 파종에서 모신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